네, 반갑습니다. 네, 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좋네요. 해외로 뻗어가는 덕질쌤 풀톤을 담당하고 있는 대마입니다. 반갑습니다. 흐릿한 톤을 기대하고 있는 모모입니다. 네, 삭발을 담당한 생강입니다. 뽀글머리를 담당하고 있는 존 스미스입니다. 모모님께서 뭐 신박한 아이템을 들고 오셨다고 언질만 주시고 전혀 뭐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으셔서 기대하고 오늘 네, 모모쌤 뭘 준비하셨을까요? 날씨가 많이 덥고 집중호우도 막 내려서 걱정이 많은데 집중호우를 잡아주는 건 사실 하수도 공사를 크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나무 아니겠어요, 나무? 나무와 음, 숲이 많으면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될 텐데 온갖 개발 공사는 다 하고 온갖 토사는 다 흘러내리게 하면서 우리에게 시원하면서도 잔잔하게 나무에 대한 얘기를 전해주는 나무에 대한 그림책이 이번에 새로 하나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이 저한테 주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어서 제가 관련된 영상들을 좀 몇 개를 봤는데 그 영상을 직접 보는 것보다는 영상에서 중요 장면만 제가 캡처를 뜬 게 좀 있어서 선생님들과 보면서 와, 나무가 저런 존재였어? 이런 느낌을 가지고 이번 여름에 멀리 여행 가는 것도 좋으시지만 이렇게 가까운 숲과 그리고 내 손으로 나무 한 그루 심어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싶어서 아, 준비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나무는 자라서 나무가 된다. 네, 그래서 이 책을 만약에 교실에서 활용을 하실 학급에서는 나무가 부분에 네모를 쳐놓고 나무는 자라서 뭐가 된다고 하는지 제목 맞추기를 해보면 아마 재미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걸로 나도 아, 게임도 해봤는데 아이들이 별게 다 나오더라고요. 나무는 자라서 공기가 된다. 나무는 자라서 지구가 된다. 나무는 자라서 책장이 된다. 뭐 별게 다 나왔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무는 자라서 관이 된다까지 나왔더라고요. 아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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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여기 밑에 이제 상장 붙은 게 하나 있어요. 그죠? 볼로냐 네. 라가치 대상을 받았다는 어떤 상장을 받은 표시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책의 특징은 지금 아, 표지에서 만화책이 보다시피, 아니에요? 네. 어, 아니고 그림책에도 이렇게 돼 있고요. 뭐 만화와 네. 비슷한 점이 있다면 이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엄마와 아들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떤 서술적인 게 없고요. 아, 하지만 꼭 그렇다고 해서 코믹스 부분은 아닐 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한쪽은 채색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한쪽은 이렇게 연필선으로만 되어 있어서 네, 두 가지의 기능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키위북스에서 음, 나왔고요. 출판사에서 인터넷 그 서점에 제공한 화면까지만 저희가 본다면 저희는 항상 네. 그까지만 보기로 했으니까요. 네. 날이 너무 좋다. 이렇게 멋진 날 너랑 같이 숲에 오길 잘했어. 네, 그건 엄마 생각이고 아들은 별로 표정이 그렇게 보이지 않죠? 네. 아, 앞에 지금 개도 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걔도 지금 혀를 빼물고 뭐 별로 신통치 않은 표정입니다. 네. 네, 그러면서 있잖아요, 엄마. 나무도 결혼해요? 그리고 아기 나무를 낳아서 키우는 거예요? 네, 이런 소리는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야. 네?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다고도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엄마 나무한테서 아기가 태어나기는 하지만 우리 사람이나 동물과는 다르거든. 네. 그런데 어느새 개는 새하고 눈이 맞았어요. 그렇죠? 네, 개와 새가 눈이 맞은 모습을 보이고 지금 엄마와 아들, 엄마는 열심히 설명하는데 아들은 또 뭔가 딴 데를 보는 듯한 이런 교실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실에서. 예, 그럼 요 아래에 있는 이건 뭐예요? 지금 무슨 봉지 같은 게 아까 전 화면에서요? 엄마가 들고 있는 그, 거? 엄마 발치에 엄마가 들고 있는 있는 무슨, 게 엄마가 이걸 가지고 왔어요. 아, 이걸 그 아예 이전 가지고 온 화면을 거예요? 보면은요, 엄마가 손에 들려져 있죠. 예, 엄마가 아, 손에 네네. 뭔가를 들고 있죠. 어린 네. 묘목 같은 네네. 걸 하나 들고 있죠. 네, 아, 그래서 아이한테 설명하느라 엄마가 잠시 손에서 놨어요, 이거를. 아, 아, 그런 거예요? 네. 네. 나무는 자라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에서 씨앗이 생겨 그 씨앗이 바로 나무의 아기인 셈이지. 나무의 아기는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다 땅에 떨어져 싹을 틔운단다. 때로는 씨앗 두 개가 같이 싹을 틔우기도 해. 이 싹이 자라고 또 자라서 나중에 어른 나무가 되는 거야. 아니, 굉장히 이건 과학책스러운데요, 이거? 교육 과학책스러운 이제 느낌? 이렇게 근데 과학스러운 엄마가 거 말하는데 다음엔 또 아닌 이렇게 것 같아요. 서정적인 이런 그림이 나와요. 근데 애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어린 나무도 학교에 가요? 네, 이게 애는 궁금한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니 그랬더니 아이가 운이 좋네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걔는 아마 자기 얼굴이 비친 물을 보고 지금 너무나 놀래서 세상에 이렇게 잘생긴 개가 있었다니 아마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설마 물을 처음 보는 건 아닐 텐데. 이게 너무 나가신 데서 색감이 너무 가시니까. 예쁘죠, 그 색이. 네. 네, 아, 그런데 예쁘네요, 진짜. 여기까지만 지금 출판사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엄마와 아들은 그 다음에 이 어린 나무를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 어린 나무를 들고 엄마는 왜 오게 되었을까? 이 어린 나무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텐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통해서 직접 확인을 하시고요. 아, 여기에서 보면 엄마가 아까 나무가 어디를 날아다니다가 싹을 틔운다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나무는 보통 자기 옆에 다른 나무를 키우지 않고 자기 어린 나무를 키우지 않고 멀리 싹을 보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멀리 씨앗을. 그래서 왜 이럴까? 이렇게 하면서 여기 아주 좋은 예가 모감주 나무 골드레인 씨앗의 여행이라는 괜찮은 영상물을 제가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영상물에 이 제목을 그대로 치면 이 영상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 영상물에 아, 캡처된 부분을 한번 보면 모감주 네. 나무라는 거는 예, 꽃이 이렇게 생긴 나무예요. 그래서 골드 레인이라고 불려요. 워낙 이렇게 금빛으로 비처럼 많이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얘가 어느 날 씨앗이 이렇게 씨방이 부풀어요. 이렇게 씨가 있는 주머니가 부풀고 거기 그게 익으면 이렇게 갈색이 되는데 이게 벌어져요. 이게 벌어지고 나면은요, 밑에 뭔가 이 음, 이파리를 하나 붙인 상태에서 씨앗이 이렇게 붙어서 하나하나 날아갑니다. 이렇게 날아가서 얘가 뭐 하느냐? 밑에 붙어 있는 이 씨앗 주머니의 일부분이 얘한테는 배 역할을 해줘요. 와, 그래서 이제 신기하다. 물을 신기하다. 따라가는 거예요. 물을 따라서. 네. 예. 장난 아니다, 그러면서 이거. 얘가 바다 입구까지 도착을 해요. 여기까지 못 온 애들도 많겠죠. 도착을 하면 얘가 뭘 기다리냐? 큰 파도를 기다려요. 이렇게 큰 와, 파도요? 파도를, 예, 큰 파도를 기다려서 얼마를 가냐면 3,500km를 가요. 와, 대박. 예. 그러니까 3,500km라고요? 킬로미터. 그렇게 가서 형성된 게 뭐냐?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 제138호 모감주 나무 군락이 형성이 됐대요. 음, 와. 네,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에서 영상으로 간 보면 거는 정말 진짜요? 날아가는 장면도 놀랍지만 이 배처럼 걔가 이렇게 가는 게 와, 나뭇잎 배도 아니고 저게 씨앗 배냐 저게 뭐냐 막 이런 생각이 절로 들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멀리 할까? 그렇게 애들한테 물어보면 아이들은 자기 옆에 두면 그늘에서 애가 못 자라요. 막 이런 말 할 때 속으로 근데 니네 부모는 계속 너한테 간섭하지 이 말이 목까지 나오지만 말을 할 수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무라는 이 책을 보면은요. 숲의 천이라는 것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책인데요. 지식 채널 2에 숲과 우리 삶이라는 이런 영상물이 있습니다. 얘도 캡처된 것만 잠깐 보면 숲이 한 순환을 이루는 걸 천이라 부르죠. 몇백 년에 걸쳐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극상림을 이루면 자연스럽게 산불이 발생해서 다시 처음부터 출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군락을 이루는 오, 종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천하는 현상을 천이라고 부르는데 제일 먼저 자리를 잡는 애는 지일인 거예요. 툰드라 이런 데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끼류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토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양이 발달하면 거기에서 일단은 단연 1년생 초원 풀들이 자라요. 그러면 여러 해살이 풀이 또 얘네들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또다시 키 작은 나무들이 만들고 또 그 자리를 햇빛이 많이 필요한 소나무 같은 애들이 크면 그 자리 밑에 햇빛은 좀 적게 받아도 잘 클 수 있는 참나무류들이 쭉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 다시 서나무와 박달나무가 들어와요. 그래서 숲에서 아주 우리 근육줄로 매끈한 서원나무가 들어왔다 이러면 아, 이 숲은 이제 천이가 충분히 이루어진 숲이라서 곧 한 번은 사라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서원나무 있는 데가 많으니까 우리는 이제 극상림 있는 데가 좀 많이 있는 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꼭 가서 어디 가서 불을 지르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또 이렇게 숲의 순환을 스스로 일으킵니다. 그럼 이거를 인간의 인생으로 한번 보는데 숲은 아주 천천히 일어나는 변화지만 인간은 그 속도가 좀 빠르겠죠. 100년 안에 이런 게 다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생강님의 아드님이 입장의 전이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와, 이제 우리 아버지를 내가 돌봐야 되네? 이런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호받던 입장에서 보호하는 입장으로. 그리고 다시 자식은 부모가 다져놓은 토양에서 살아야 되는데 아, 되게 미안하죠. 요즘 우리가 만들어 놓은 토양이라는 게 참 점점 더 척박하게만 만들어놔서 그게 미안한 그런 얘기입니다. 이 책 속에서 보면은 엄마가 걸음을 주는 장면도 있어요. 그 어린 묘목을 심으면서 아이가 막 궁금해해요.
엄마, 여기다 얘를 그냥 이렇게 하나만 심어 놓고 가면 어쩌자는 거냐고. 얘 옆에 누군가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냐. 애가 막 그냥 그렇게 다짜고짜 그 노니까. 나무를 심어요? 네, 네. 이유, 그냥 심는 심어요, 이유에 그냥? 대해서는 이제 책을 보시면 나중에 되고요. 나오고요? 아, 네. 네네. 그리고 그 나무를 심을 때 엄마가 이래요. 야, 우리가 얘를 심을 멋진 장소를 찾았구나. 이 말을 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장소가 그 나무에게는 멋진 장소냐는 거죠. 그거는 그 나무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엄마만 알고 있겠죠. 나무마다 다를 테니까. 어린 나무인데 숲속에 그냥 그렇게 덩그렇게 심어놨을 때도 괜찮을까?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영상이 있습니다. 우드 와이드 웹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말 그대로 나무들 사이에서 네트워킹을 하는 그것을 BBC에서 만들어낸 영상인데 아주 짧아요. 1분 한 30초? 그 정도인데 거기서도 제가 중요 장면만 한번 본다면 나무들은 다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발 아래서는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데 나무들은 서로서로 은밀하게 대화하고 교환하고 싸우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음, 이것이 아주 심오하게 작동한다는 걸 알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박테리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을 공유하는데요. 우리의 신경망하고 똑같죠. 이 시스템은 숲 생태 연결망, 다른 말로 우드 와이드 웹이라고 불리는데요. 오래된 나무를 어미나무라고 하는데 혹시 어미나무 하니까 생각나는 영화 있으세요? 아바타. 네, 맞아요. 아바타. 아바타. 예. 음. 그런 아, 이 맞췄어요? 연결망을 통해서 맞아요. 대박. 맞아요. 아, 대박. 그네징에서 자라는 어린 나무도 충분히 자랄 수 있게 당분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서는 병들어 죽어가는 나무도 그 역할을 충분히 해요. 마치 인간들이 누군가가 자기가 갑자기 죽게 되었을 때 남은 건강한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주듯이 여기도 병들거나 죽어가는 나무는 자기가 보유한 자원을 건강한 이웃 나무들이 이용하도록 해주고요. 공격을 받으면 또 식물은 뿌리를 통해서 야야 지금 공격 왔어 막 이렇게 신호를 내보내면 네, 나무들은 다 같이 방어벽을 높여요. 자 이렇게 선순환을 하는 네트워킹만 있느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이 난초 얘는요, 해킹을 하는 애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남의 거를 훔쳐가는 이런 애도 있어요. 그리고 또 검은 호두나무 이 친구는 독성 화학 물질을 퍼뜨려서 또 경쟁나무에 침투해서 주변을 오히려 죽이는 네, 생각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네, 이런 존재들도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과학자들이 지금 집중하는 거는 이런 이기적인 나무들보다는 확실히 이타적인 게 훨씬 더 많이 발견이 되나 봐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타적으로 이렇게 살까? 그러면서 그걸 계속 연구한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작년에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책이 사람들에게 인간은 그러면 이기적인 이타성인가? 이타적인 이기성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것처럼요. 그래서 서로 대화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음식을 나누고 있어요. 네, 이 책이 있었죠. 이거는 잘 팔렸는지 표지가리를 한 것 같아요. 네. 어, 이렇게 나무 한 그루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주는 게 많은데, 이제 선생님들이 방학도 하고 숲으로 갈 때 그냥 가시지 말고 그림책 한 권에서 뻗어온 이런 생각들을 바탕으로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라는 책이 정말 좋아요. 이 책은 우종룡이라는 나무 의사가 쓴 책인데 정말 좋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숲에서 한나절이라는 책은 제가 정말 밑줄 빡빡 그어가면서 읽었어요. 가평에서 지금 숲해설가로 하시는 분인데 책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읽어낸 책은 숨 쉬러 지금 숲으로 간다는 장세희님의 책인데 이거는 이 표지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표지 어떤 게 느껴져요? 나뭇잎들이 서로 겹치지 않고 네, 적당한 이건 거리를 아직까지 껴서. 이유를 잘 못 밝힌대요. 그런데 진짜 공중에서 찍으면 무슨 영역 분할하듯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하잖아요. 밑에서 올려 찍어도 이렇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음, 서로 간에 야, 이런 간격을 두는 거. 예, 우리 대마왕님이 학생 지도를 할 때도 항상 이 거리를 잘 유지하는 거. 이런 게 우리 비결 아니겠습니까? 근데 숲에서 정말 이런 걸 배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 근데 더 사실 뭐 소개하고 별거 싶은 아닌 거 거는 아닌가요? 부모님 그거? 네? 나뭇잎들이 안 겹치는 게 별거 아닌 네.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 이게 정확한 이유를 확실하게 밝힌 데는 없나 봐요. 아, 그래요? 아니, 저는 예. 뭐 햇빛이 이제 오니까 예. 서로 겹치면은 간에 잘 안 방해하지 자라니까. 않는다는 건 알겠는데 어쩌면 네. 이렇게 퍼즐처럼 딱딱 구역 정리가 되는지. 그래서 표지가 너무 아름다워서 샀는데 내용도 너무 좋았어요. 25그루의 나무에 대한 얘기가 너무 자세히 펼쳐져 있었고요.
근데 이제 마침 이번에 이런 영화가 하나 떴죠. 대마왕님 혹시 제가 무슨 영화 보여드리려고 하는지 상상할 수 있나요? 예상. 글쎄요. 저 네, 알아맞혀보겠습니다. 퍼펙트 데이즈. 맞습니다. 봤었어요? 보고 왔어요. 오늘 초기 와, 좋네. 아주 그냥. 네, 이 영화입니다. 아바타부터 지금. 퍼펙트 데이즈? 예. 오늘 네. 생강님이 아바타부터 해서 아주 잘하고 계신데, 이 퍼펙트 데이즈라는 영화에서 여기 남자 주인공 되게 유명한 일본의 안성기 같은 분이잖아요. 야쿠쇼코시. 체리 이분이, 댄스에 나왔던 분이죠. 예, 그, 일본의 도쿄에 화장실 청소를 하시는 분인데, 맞아요. 예, 그걸 매일매일 자기의 그 일을 하면서도 점심시간에는 꼭 가서 이렇게 나뭇잎 사이에 들어오는 햇빛을 사진기로 찍어서 그걸 매일매일 찍어요. 그런데 이런 순간이 바로 호모랩이라고 일본말로 그런데요. 나뭇잎 사이로 스미는 햇살이다 이런 말인데 이렇게 어떤 단어는 그 문화 속에 그 나라 말로만 했을 때 더 말이 살아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정이나 한처럼. 예. 그래서 이번 여름엔 다 같이 코모레비를 많이 만나는 그런 날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는 네. 것은 공유를 중지하고 이제 얘기를 한번 네. 해볼까 합니다. 어떠셨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농업을 배웠거든요. 고등학교 때.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들으면서, 이거 전혀 다른 상반된 얘기라서, 이렇게 나무를 이제 이렇게 농업에서 잘 키우려면 두 가지를 해야 음, 돼요. 첫 음, 번째는 가지를 쳐줘야 돼. 음, 그러니까 이게 힘센 가지 밑으로 나온 거는 다 쳐줘야 음. 나무가 똑바로 자란대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나무를 처음에는 촘촘히 심어가지고 중간중간에 감벌이라고 하죠. 그렇죠. 솎아내기를 솎아내는 하고, 거. 솎아내고, 감벌을 해서 그 구역에 제일 잘 크는 놈 하나씩을 남겨야 음, 이게 이제 나중에 그게 아름드리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음, 제가 어릴 때 그거를 보면서 야, 이거 경쟁교육하고 똑같구나. 나무를 그러니까 어쨌든 경제림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나무만 이게 그 공간을 열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그때 고등학교 때 질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감벌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 물었더니 감벌을 하지 않으면 나무가 이렇게 촘촘하기 때문에 서로 햇빛을 많이 받으려고 키만 이렇게 크는 거예요. 그렇죠. 키만 이렇게 크고 이제 빨리 힘이 이제 없지. 힘이 없어서 태풍이 불면 다 태풍은 다 쓰러지니까 쓰러지고. 야, 그래서 제가 그게 어 지금 우리가 그림책에서는 하나하나 이렇게 자기의 삶으로 살아가는 얘기를 또 아름다운 얘기인데 또 근데 한편으로는 거기도 아마 중간에 시들어서 병 들어가면서 자기 음, 자원을 나눠주는 그 나무가 그런 음. 감벌된 나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이제 감벌을 하지 이게 이제 우리가 자연 형태로 놔두면 이제 지 형태대로 살아가지만 음, 경제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게 그렇죠. 쭉 바로 자라야 되니까. 음,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의도된 활동인 거잖아요. 음,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것 때문에 한번 이렇게 제가 고민을 하고 칼럼을 한번 썼던 기억이 나요. 음, 그래서 만약에 교육적 관점이라면 그 공간이 부족해서 못 자라는 친구들은 다른 곳으로 옮겨서 다시 키워야 되지 않는가. 음. 이런 생각 좀 해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도농 교류 이런 거 많이 해야 돼. 예, 자, 요거랑 효율적인 거. 굉장히 비슷한 얘기를 우리가 언제 했었냐면 네. 거의 1년 전 그림책 여름 그리고 교육이라고요. 음, 어, 그 수박이 먹고 싶으면 하고 맞아요. 앙퉁의 완벽한 수학밭. 네, 네. 그때 거의 비슷한 얘기가 서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네. 음, 이제 못 보신 분들은 이제 지금 이야기보다 좀 더 자세하게 했던 것 같아요, 대망님이. 그래서 음. 그 모모님의 그림책 여름 음. 그리고 교육을 한 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링크가 하나 나오겠죠, 나중에? 네. 와, 안 나, 연결된 링크가 나오는 근데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수박이 하나도 안 먹고 나더라고. 싶으면 해도 이렇게 우리가 순을 따주는 마음이 아프지만 순을 따주는 아,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음, 근데 그리고 지가 혼자 큰 듯이 해야 된다 이런 말도 나오고. 머릿속으로 식물을 키우는데 저는 올해 이제 주말 농장을 시작해가지고 주말 음, 농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와, 이게 실제로 하니까 그 농사하는 사람들의 말이 무슨 성경 말씀처럼 들려요. 음, 아, 예, 이게 좀 이상해. 이게 땅이 다 똑같거든요. 근데 음, 옆에 아주 오랫동안 주말 농장 하신 분의 밭은 정갈하고 똑같은 작물이어도 딱 자리도 잘 잡고 음, 잘하는데 우리 반 거는 그렇게 건강하게 안 자라요. 그게 진짜 뭐, 신기해요. 첫 술에 배부를까? 아니 근데 저도
어렸을 때 농사 짓는 걸 보면서 자랐고, 응. 그래서, 뭐, 옆에 눈치껏 하면 어느 정도 중간은 가겠지 했는데, 막 저는 호박이 왜 이렇게 안 자라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이제 아까 그, 차승민 선생님, 그, 대마왕님이 얘기하신 거 있었잖아요. 뭐, 가지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한 거 솎아줘야 되고, 네. 빠져야 되고.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농사 유튜브를 많이 봤다고요, 올해. 근데 그거 보면서, 그, 그 감자가 이렇게 나면은 감자꽃도 다 꺾었어요, 저희는. 그럼 감자 순도 이렇게 하나만 남기고 다 튼튼하지. 자르고. 네. 막 저희 아들이 가가지고 상추도 다 솎아내고 하는데, 근데 잘 키우려고 하면은 그런 과정이 진짜 그 한도 끝도 없이. 겁들처럼, 그런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딱. 음.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그런 그 생태계를 생각했다가는 그냥, 네, 된통 당하지. 그래서 뭐 그런 거 될까? 막 멀칭 안 하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진짜 있더라고요. 옆에 주말농장은 멀칭을 못 하게 하거든요. 비닐을 음. 깔아서 잡초 못 나게 하는 거를. 근데 이게 될까? 뭐 한 싶을 정도로 잡초가 막 계속 올라와서, 네. 뭐 이런 하소연 잠깐 하고 싶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 책의 이제 뒷부분에 도대체 그 나무는 왜 심게 되었고, 그러면, 그 나무를 심게 만든 사람은 그걸 왜 그렇게 심으라고 했을까? 이런 것들을 함께 또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해서 여러분들이 그 그림부터가 일단 너무 시원하니까, 네, 아름다우니까 한번 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네, 추천드렸습니다. 지루한 장마가 끝나면 햇살이 날 때 음, 우리가 저 그림책을 들고 숲으로 한번 또 기서를 음, 떠나는 그런 상상을 해보면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좋네요.